안녕하세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울푸드, 김치.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가득해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혹시 이 김치를 드실 때 이것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김치의 좋은 효능이 싹 사라지거나 심지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배추김치와는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조합이 김치 속 귀한 영양소를 훔쳐가고 어떤 조합이 나트륨 폭탄을 만들며 또 어떤 조합이 소화불량을 일으키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김치와 멀리해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정말 아쉽겠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조합들은 김치 속 귀한 영양소를 뺏어가는 도둑 같은 존재들이에요. 1. 오이. 김치 비타민C의 저승사자.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에 오이 무침을 곁들여 먹거나 겉절이에 오이를 함께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김치와 오이는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궁합이에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김치의 풍부한 비타민C를 무참히 파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섭취한 김치 속 비타민C가 오이 때문에 사라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되도록 오이와 김치는 따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돼지간.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돼지간은 철분과 구리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간을 김치와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김치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돼지간의 철분이나 구리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 때문에 돼지간을 드실 때는 김치보다는 다른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3. 녹차, 홍차.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 식사 후 따뜻한 녹차나 홍차 한 잔 즐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김치 반찬을 드시고 난 직후라면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녹차나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 화합물인데 김치에 들어있는 철분과 강하게 결합해서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 흡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차를 마시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좀 두는 게 좋다는 거죠. 4. 콩, 두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는 건 국룰 아닌가요? 김치찜의 두부도 환상적이죠. 그런데 의외로 콩이나 두부가 김치와 궁합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콩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피트산은 칼슘, 철, 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에도 소량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두부 속 피트산이 이 칼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소량 섭취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과도하게 많이 먹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이에요. 여기에 나트륨이 높은 다른 음식을 더한다면 우리 혈관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5. 치즈. 고혈압의 지름길.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듬뿍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죠?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치즈의 조합은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나트륨 폭탄을 만드는 조합이에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를 보면 배추김치 100g에는 평균 600에서 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성인 기준 2000mg 미만인데요. 김치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약 3분의 1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치즈까지 더해지면 나트륨 섭취량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고나트륨 식단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니까요. 김치와 치즈는 가끔 별미로 즐기시고 평소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6. 젓갈. 나트륨에 나트륨을 더하는 조합.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이 꼭 들어가죠. 그만큼 김치와 젓갈은 우리에게 친숙한 조합인데요. 하지만 젓갈 역시 김치 못지않게 나트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명란젓, 오징어 젓갈 같은 젓갈류를 김치와 함께 반찬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트륨 양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젓갈을 드실 때는 김치보다는 다른 채소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해요. 7. 라면, 나트륨 끝판왕 조합. 김치와 라면은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 조합이죠. 매콤한 라면에 아삭한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으면 그 어떤 음식도 부럽지 않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조합 역시 나트륨 과다 섭취의 주범입니다. 라면은 봉지 라면 하나만 끓여도 나트륨 함량이 1500mg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김치 100g만 더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가끔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먹게 되면 혈압 관리나 신장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영양소 파괴나 나트륨 과다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김치와 상극이로 꼽히는 것들이니까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전통적인 지혜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이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8. 장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름진 장어구이에 시원한 김치 한 점 어떠신가요? 얼핏 생각하면 기름기를 잡아주는 시원한 조합 같지만 전통 의학 관점에서는 장어와 김치를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았어요. 장어의 기름진 성분과 김치의 발효 성분이 만나면 일부 사람에게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 소화 기능이 얕하거나 위가 예민한 분들이라면 장어를 드실 때 김치보다는 생강처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재료를 곁들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9. 염소고기. 몸에 열을 너무 많이 낼 수 있어요.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 염소고기는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몸의 기운을 보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보죠. 그런데 김치도 발효 과정에서 따뜻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에선 염소고기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김치와 함께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평소 열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면 주의하는 게 좋아요. 10. 우유, 커피, 위장과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김치의 섬유질과 우유 같은 유제품이 만나면 일부 사람은 소화불량이나 복부 풍만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우유 소화가 어려운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경우에도 위산을 촉진하는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김치가 위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커피와 함께 먹으면 이러한 효과가 감소하거나 위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김치와 상극인 음식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 소량 섭취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특정 질환이 있거나 과도하게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치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김치의 효능을 100% 누릴 수 있을까요? 돼지고기, 소금막, 계란 같은 음식들은 김치와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아주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김치를 함께 먹으면 고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돕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김치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나쁜 조합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염 김치를 선택하거나 맵고 짠 김치 대신 백김치나 물김치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김치 섭취량을 줄여서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하고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김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나트륨 과다를 유발하는 음식과의 조합을 피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김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